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아주 거센데요. 저희가 어제 여당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가졌고요. 오늘은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곽규택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이 됐어요. 24, 25일 이틀간 열기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증인 채택이 이렇게 미뤄지면 일정이 혹시 또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정은 다음 주 24일, 25일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는 양당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결론을 못 내리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증인들을 대거 신청을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신청한 증인들과 함께 제외를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저희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증인만 신청한 상태였고요.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증인을 정리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어저께 좀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그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그 출석해 주세요로 하고 이렇게 통보하는 게 한 5일 전까지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줄다리가 돼서 증인 채택이 계속 미뤄진다면 이게 지금 청문회법상 그러니까 사전 통보 기간하고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전 통보 기간에 맞추려면 네. 오늘 정도에는 지금 이제 소환장 송달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에게 개별 연락을 해서 증인이 뭐 송달은 시간은 지키지 않았지만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출석할 돼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 시한에 뭐 쫓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혹여라도 뭐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이 청문회를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뭐 안 부르겠다 하는 모습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한 증인들 중에 무리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한 50명 정도의 그 증인 신청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뭐 3대 특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특검의 수사 대상들을 그대로 다 넣어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증인 참고인 명단에 넣어두셨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민주당은 그런 그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자고 했던 이유가 이제 제시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제 생각에는요. 네. 아마 이제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총리의 이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속내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여러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증인 신청을 했더니 이제 그 증인들을 안 부르려는 의도에서 협상용으로 가지고 온 물타기용 증인 신청 명단으로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용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어떤 그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 네네. 이 전 부인까지 부르는 건 좀 너무 비장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왜 필요한 증인이냐 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의 사립대학교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유학 비용이라는 게 학비와 생활비를 합치면은 연간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의 학비나 생활비를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전 배우자가 다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외화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한 계좌를 신청을 해두고 그 계좌로만 송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전 배우자의 그 송금 내역만
제출을 하면 사실은 뭐 부를 필요가 없는 증인이죠. 자료만 제출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증인 채택을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런 외화 송금 자료를 보내준다면 그건 증인을 뭐 철회할 수 있는 거다. 어저께 회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뭐 이 시간에 전부 다 지금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첫째, 아들 스펙 쌓기용 법안 발의 의혹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네. 그래서 대학 입시 지원 서류에 그 법안 발의 요 내용은 네네. 들어가 있지가 않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의혹은 좀 해소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아빠 찬스를 썼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제 고등학생이 동아리 과정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이제 아빠가 동료 의원을 통해서 법안 발의를 하고 네. 그 아빠인 김민석 후보자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어떤 학생 기록부 같은 데는 분명히 그런 동아리 활동 내역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입시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뿐이고요. 네. 입시에 활용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라든지 입학 원서를 낼 때 제출하는 자료에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 제출했던 자료들을 제출을 해달라 그럼 확인을 해보겠다 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뭐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주장뿐이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 총리에 대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통한 검증을 하는 자리지 네.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동안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비교를 하면 이게 좀 설명이 안 된다. 이 요지 이제 그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언론에서도 뭐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도 그런 정치자금에서 민감하게 들여다볼 수 없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2002년에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네네. 자꾸 이게 통화음이 조금씩 끊기는데 조금만 좀 고개를 돌려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셔 보겠습니까? 예. 그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2020년 이후에 그 수입 내역을 확인해 보면 한 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은 추징금 약 7억 원, 세금 약 2억 등 한 10억 정도를 사용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본인이 뭐 기부한 내역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대금이라든지 이런 지출 같은 것을 다 합치면 많게는 한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의 차이가 아니고 그 정도의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본인이 신고한 수입 외에 또 다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심의 요체는 혹시 불법 정치자금 이런 걸 받은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의심이실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입출금 내역 같은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뭐 그중에 한 예로 1억 4천만 원 정도는 빌렸던 것이다 해서 그 사용 증서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특이하게 9명에 대해서 1,000만 원씩 같은 날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빌렸어요. 뭐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같은 날 서로 다른 9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렸다는 것이 이게 동일한 자금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뭐 부르기에는 충분하죠. 근데 그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동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차용증서 형식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봐가지고요, 같은 날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9명의 사람한테
1,000만 원씩 하루에 다 차용증을 쓰면서 돈을 빌린다 하는 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때 빌렸을 당시에 뭐 계좌로 돈을 받았을 거니까 그 계좌 내역과 또 지금 상환을 했다고 하니까 그 상환했다고 하는 그 계좌 내역 그것만 제출하면 사실 명확하게 해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용증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만났어야 되는데 네네. 하루에 어떻게 9명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설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네. 검증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자료와 또 증인에 의한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뭐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일방적인 지금 주장을 뭐 SNS 통해서 올리고 있지만 그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 제출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이 들어요. 예,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엄호할 수는 있지만 네네. 지금이라도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 어제 전용기 의원은 이제 청문특위 열려서 청문 계획서 이런 거 그 채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제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물론 앞으로 이제 뭐 두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한 3, 4일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는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에 각 위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자료 제출 요청을 한 내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 돌아오는 회신을 보면 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안 된다든지 그런 동의를 해줄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가하다는 회신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그런 자료 제출에서도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지금 당내 현안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지금 그 혁신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간에 좀 입장차가 좀 노정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 그 부분은 그 방법과 좀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그 5대 개혁안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원내 대표단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전제하에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혁신안을 논의를 하겠다 하는 이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 국회의원들과 여러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내 국회의원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다른 혁신안까지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 하는 것에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핵심 쟁점은 김용태 혁신안을 백지화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그러니까 안을 짤 거냐 아니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할 거냐 이 접근법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